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 과장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정재희입니다. 완주군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저희 재정관리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경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미래 세정팀장입니다. 강홍주 도서팀장입니다. 박재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서금란 격리팀장입니다. 하민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적입니다. 먼저 5조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군세 확보입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856억 원으로 올해 말 징수 예정액은 목표액 대비 5.6% 증가한 906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목표액 대비 증가 사유는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과 관내 대기업 효과로 법인 소득세의 코로나 영향이 예상보다 적게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세수 반영을 위하여 50억 원을 결산 중용 세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각 세목별로 과세 시기에 따라 신고 납부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군세를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6조 신속 정확한 도세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482억 원으로 511억 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103%를 증가한 49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도 위축되고 있지만 공시 가격 상승으로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세 물건별 신속 정확하고 누수 없는 세원 관리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조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누수세원 방지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 60개 기업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법인 조세와 특정 주제에 따라 실시하는 사례별 조사, 도와 합동을 실시하는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실적은 430건에 6억 9,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해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고 누락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조 체납 지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월 체납액 포함한 2021년도 부과액은 1,437억 원이며 징수액은 1,375억 원으로 95.7%를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전년도 2월 체납액은 55억 원으로 체납세 일제 정리관 및 특별 징수팀 운영, 고액 체납세 징수 TF팀 운영 등으로 2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전라북도 치우수 선정과 2월 체납 징수 공고액 23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세 일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조 세입수입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월 체납 포함한 2021년도 부과액은 415억 원이며 징수액은 365억 원으로 88%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수입 2월 체납액은 45억 원이며
징수액은 6억 6천만 원으로 연말까지 전라북도 징수 건구액인 9억 1,6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수입 특별 징수기관 운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실적은 9월 말 기준 총 2,091건 1,007억 6천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정확한 계약 추진으로 효율적인 신속 집행을 시행하겠으며 모든 계약에 대한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산 추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 9,419억 원이 집행 마감됨에 따라 올해 3, 4월에 20일간의 결산 검사를 실시 6월 16일 의회 승인 및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 회계 및 재무 회계 결산을 철저히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쪽 운주면 행정센터 건립입니다. 운주면 장선리 현 면사무소 부지에 2010년부터 6년간 총 사업비 79억 1천만 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여기 계시는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9년 11월에 착공, 올해 9월 10일 개청하였으며 더욱더 면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3쪽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용진읍 용리 용진 파출소 인근에 2016년부터 7년간 총 사업비 136억 2천만 원에 지상 3층 규모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공사 착공 후 금년 3월에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원례에 따라 공사 재착공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준공 및 12월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화사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화사면 화평리 현 면사무소 앞 부지에 2018년부터 7년간 총 사업비 60억 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시행하여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2023년 5월까지 건축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12월 개청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 재산 포함해서 토지는 38,863필지에 8,100만 제곱미터, 건물은 517동에 24만 제곱미터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올해 3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대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실경작자에게 우선적으로 대부를 해주고 무단 점유자는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무단 점유자 색출, 합리적인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야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안주군의 재산을 지키고 또 채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재정관리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5개월. 어떻게 재정관리과 업무는 지금 처음이시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예. 어떻게 업무 파악은 좀 되셨어요? 막상 맡을 때는 좀 많이 더 무겁고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하나 우리 팀장과 우리 직원들 서로 한 팀이 돼서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팀장님들이 다 전문가시들이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들하고 같이 또 팀원 여러분들하고 특히나 재정관리과는 다 그 전문가 분들이 자리를 잡고 계셔서 더 우리 과장님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좀 힘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님들도 팀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장 몇 가지 이제 서로 공유하고 안을 좀 잡아가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지금 올해 이제 운주면 행정복지센터를 준공을 하셨고 또 어렵게 이제 용진도 지금 진행해서 내년도면 다 준공이 되고 그 사업비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가고 또 부지 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렇게 잘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행감 요청 자료에 보면 113페이지 보면 이제 13기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봤어요. 자료 113페이지. 그래서 이제 지금 화산하고 비봉, 동상, 경천 이제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고 화산은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12월까지 해서 군 계획 시설 결정이 끝나면 바로 그 건축에 대한 공모해서 또 그 후에 기본 및 시설계 해가지고 23년도 한 6월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 가지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하는 건 화산면하고 지금 비봉면하고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 그 예산이 한 40억 정도 드는데 한 30억 정도가 건축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건축비로. 그런데 이제 이 예산 사용 용도가 뭐 공유 북카페, 사무실, 다목적 생활 공간, 프로그램실, 뭐 작은 도서관, 뭐 빨래방, 세미나룸 이런 형태로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기초생활 거점 사업에서 똑같은 내용의 거의 지금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30억 정도의 기초생활 거점 사업비를 건축물을 짓게 돼 있는데 이 사업비하고 기초생활 거점 사업에 행정복지센터와 복합으로 같이 짓는 걸 권장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생활 공간이 활용하고자 하는 공간이 다 지금 행복복지센터나 생활 거점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들 이런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산이
뭐 지역 주민들이 논의에 의해서 결정은 된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화산이 지금 2024년도까지 이게 준공이 되게 돼 있는데 화산 사업 계획이 지금 2024년 12월까지 지금 화산 사업이 연도별로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억 정도의 화산은 건축물을 주택생활 거점 건축물을 따로 짓고 행정포지센터를 따로 짓겠다. 근데 같은 면적 안에이기 때문에 뭐 붙여서 짓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비봉은 어차피 같이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복합 건물로 기능이 같으니 복합 건물로 짓는데 30억 정도의 예산을 같이 행정복지센터 신축비에 포함을 시켜서 짓겠다. 이게 지금 계획이라서 이걸 30억 정도의 건물을 따로따로 지어서 장기적으로 용도는 비슷하고 유지 관리비나 이런 부분 차원에서 함께 지어지는 게 맞지 않겠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좀 검토해 보셨으면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이제 화산면과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관계는 올해 5월경에 아마 지금 도시개발과 기초생활 거점 사업으로 주관해서 하는 지금 화려강산 건립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 예. 그리고 저희 행정복지센터 건립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 5월에 그 양쪽 추진위원회하고 또 도시개발과 저희 재정관리과 화산면 모여서 그 건물 배치에 대한 계획,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군 계획시설 결정, 그 노드맵이 그것은 지금 정해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비봉면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 거점 센터하고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적인 부분을 해서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은 같이 갈 수 있고, 또 달리 또 주민 편이나 전체적인 배치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에 담아내는 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화산면은 같이 간다는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지금 다시 거론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부분도 이제 그때 이제 논의 과정에서 뭐냐면 같이 복합 건물로 질 수 있다는 전제도 있고 따로따로 질 건가에 대한 전제도 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됐다라면 뭐 더 이상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역 주민들이 결정했으니. 근데 그때는 지금 건물을 같이 복합 건물로 짓는 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제 언제 어떻게 질 거냐, 어디다 질 거냐, 배치 관련 갖고 논의를 했던 부분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뭐 지역에서 논의가 끝났다라면 더 이상 거론하는 건 또 지역을 혼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이게 30억이라는 돈을 건축물을 따로따로 지어서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처해지는 비용보다는 복합 건물로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짓는 연도가 뭐 1년이 당겨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계획에 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그때 아마 두 개 별동까지도 서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양쪽 위원회나 한번 만나서 한번 다시 어디까지 이해가 됐고 그런 혼란이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뭐 화산은 의견은 개진해보고 또 지역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면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비봉 부분은 전체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군유지 제가 요청한 자료 130회 행감 130회 군유지 무단 점용 허가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료에 137페이지요. 그 지금
전체 건수가 한 54건 되는데 뭐 주소지까지 면적까지 뭐 경작하고 있는 것까지 다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데 어찌됐든 무단 점유자 추적 중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점용하고 있는 분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사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직원들이 3월부터 예, 직접 현지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밤을 해서 저희들이 58필지를 찾아냈습니다. 지금 실제 무단 점유자를 지금 추적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필지별로 저희들이 팻말을 해서 안내 문자랄까 그런 거 하고 해서 은명과 좀 공조해서 저희들이 그 점유자를 찾아서 이제 행정 절차에 따라서 변상금을 한다든가 이제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현지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찾으셨다니 그 부분에 대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리 계획해서 이렇게 확인까지 했으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39페이지에 보면 완전 공유재산 현황 및 매각 현황 자료를 좀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매각한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관련 법이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이제 현지 이제 그 토지에 대한 용도랄까, 그다음에 민원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서 또 인접지하고 어떤 그런 관계 그런 거 봐서 실제로 이 부분이 민원이 없는지 또 그 주민이 경작하고 있는 주민한테 실제로 이 부분을 매각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신청에 의해서 주로 진행하신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수요자가 신청에 의해서. 예. 그러면 지금 일정 규모 이하에는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지금 일정 면적이 지나면 다 공유재산 관리법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공매를 이루어진다는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지금 대장상 가격인 게 면적에다가 공시지가 해서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예. 3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 지금 현재 점용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3천만 원 이상은 공매로만 가능하다. 예, 그렇게 해서. 공매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뭐 예외사항이 또 혹시 있어요? 이제 공개 입찰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공개 입찰이 원칙인데 혹시 또 뭐 예외사항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예외사항은 아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서 그 면적 금액 이하 것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요. 하여튼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실 텐데 난생 처음으로 하는 재정과 업무에 또 업무 파악하시고 또 실천하는데 또 안주군의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다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또 능력 있으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요. 우리 팀장님들, 팀원님들 함께 항상 애쓰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야 팀장님들 그리고 부관님들 오늘 한 시간 고생하셨고요. 방금 존경하는 임기훈 의원님이 좀 질의하신 건데 그 화산면이나 뭐 행정복지센터하고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인데 저희가 이것은 예전에 업무 보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중복되는 부분하고 나중에 관리 부분까지 한번 그 의원님들이 그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은 효용성을 떠나가지고 다 크게 지면 좋아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도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만큼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그
위원이 편만 들다 보면은 우리 또 주장을 못 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입장인 만큼 우리 군의 입장도 좀 어필해서 좀 좋은 쪽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저 위원회를 한번 소집해서 예. 그쪽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현재 완주군이 이제 10단계만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진지 오래돼가지고 2005년부터 이제 새로 건축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갈수록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과장님. 예. 특히 이제 용진역 같은 경우는 130억이 들어가고 원주도 80억이 들어갔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한 지은 지가 한 40년 정도 됐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그때는 좋은 건물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갈수록 뭐 자치위원이나 프로그램 또 뭐 체육관 그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더 넓게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인 만큼 뭐 한 100년 이상 써야 어떻게 보면 강간상하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뭐 산업용원이 요청하신 건데 최근 연도별 완주군 발주공사 관납제 수준형인데 갈수록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역 업체를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욱더 우리 그 지역 업체들을 위해서 좀 지역을 위해서 많이 그 지역 업체들 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수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팀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공유재산 그 효율적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그 면적의 지금 공시지가 곱한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을 그 짓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럼 농업의 수익 가지고 우리 세율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나 조금 그럴까 점유자들이 그렇게 크게 이익이 발생치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자면 뭐 어느 부분을 임대를 했는데 거기다 무슨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수익이 좀 나와줘야 임대료도 되고 그럴 텐데 그러지를 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아요. 거기를 한번 좀 우리 과장님께서 방법론이 있다라면 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임대 계약이 갈수록 어떻게 늘어나요? 감소해요? 지금 저 대부도 그러지만 좀 매각을 희망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요. 매각은 이제 자기가 예. 그 토지를 이제 점유했다가 이렇게 예, 대부했다가 그렇게 다시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고 예. 그러지 않는 경우 토지 예, 예. 우리 군위지라 할지라도 앞으로 사용 용도가 있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매각을 않잖아요. 예. 그러지 않은 토지들이 보면 이제 뭐 도로도 접해지지도 않고 사실 뭐 길 어떻게 보면 경우길도 없는 그런 토지들 이런 부분은 천상 농사밖에 질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또한 농사도 무슨 농사일지에 따라서 또 이제 소득이 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뭐 조례를 좀 뭐 바꾼다든가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군유지가 놀아서는 또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수익이 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암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와 우리 팀장님들, 우리 완주 관내, 우리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이렇게 계시는데 또 특히 우리 세수 확대를 위해서 아마 뭐 새벽부터 늦게까지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 또 우리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뭐 계속 19년부터 우수, 20년도 우수, 금년은 최우수, 그리고 특히 지난해에는 세수입에서도 운영 실적 평가 최우수 상을 받으셨어요. 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지 얼마 안 드셔요? 안 드셨나요? 또 먹거리 정책과에 계시면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에 꼭 필요하면서 어려운 그런 현안 문제들을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발품 팔아가면서 현장을 뛰면서 이렇게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 또 재정관리과에 오셔서 뭐 물론 지금 계신 팀장님들 다 전문가들이고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더 지금까지도 좀 부진했던 부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 우리가 이제 5년 동안에 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결산을 해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지금 결산은 재정관리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결산상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최근 5년 동안 평균 몇 프로 정도 잉여금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약 24% 정도 발생을 해요. 24%. 그러니까 약 4분의 1 정도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뭐 예산 편성할 때는 여기저기서 예산 게 막 난리잖아요. 예산 달라고. 예, 근데 그렇습니다. 막상 주고 놓으면 이런 상황이 돼.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되는 데에는 뭐 간단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렇게 사용을 못하고 잉여금이 남는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전에도 항시 의원님께 말씀하시지만 어떤 뭐 편성의 문제냐 집행이냐 그런 부분이 항시 나오는데요. 이제 편성할 때부터 그 부분도 이제 추계도 저희 부서인데 어떤 세입 부분이랄까 어떤 세출 그런 부분까지도 잘하고, 또 그 부분이 편성이 됐을 때 정말 2월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실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부서나 모든 부서들이 그 집행에 대한 그 부분도 잘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역시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편성을 해놓고 각종 그 쓰지 못하고 사고 2월, 명시 2월, 그 다음에 집행잔액 이런 것들도 남는데, 그건 이제 각 부서에서 공히 같이 노력을 기울여져야 할 부분이고, 또 특히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다음 년도 세수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해서 그것이 잉여금으로 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는 그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죠? 예,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추계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예측을 하는 거라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보통 그 오차를 이제 세수 추계 이제 오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몇 프로 정도까지는 좀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오차 부분은 제가 이제 프로테인을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본예산에 한 순세계 잉여금이 한 141억 정도 됐거든요. 이 추경에 542억이 좀 등에가 한 400억까지가 한 잉여금이 좀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저희가 결산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추계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럼요. 이게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아보면 그래도 세수 오차를 5%까지는 좀 그래도 그나마 더 낮춰야 되는데, 뭐 허용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제가 그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최근 몇 년 쭉 보면은 이제 그 본예산 세입 기준으로 17년도, 18년도는 거의 5% 이내에 들었어요. 오차가. 근데 19년도는 예산 세운 거 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오차가 7.4%. 그 다음에 20년도는 8%. 이렇게 좀 지방세 부분에서 세수 오차가 좀 발생을 한다. 아까 앞서 종합민원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요즘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그 세수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세의 수입에 있어서도 세의 수입에 있어서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임시적 세의 수입, 뭐 재산 매각 이런 것 등인데,
지금 아마 최근에 20년도를 보면 그 오차가 약 29%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또 재산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내년에 어떤 재산을 매각하려면 그래도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나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이제 세입 수입 중에서도 지금 이제 저 임시적 세입 수입 부분이 사실 예측하기가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그런 오차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이제 워낙 또 유능한 우리 과장님 모셔서 더 열심히 하시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점차 더 개선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릴 말씀이니까 내년도에 어떤 그 재산 매각이나 이런 것도 공유재산 관리하고 계시니까 좀 철저히 분석하고 예상해서 오차를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교부세 부분에 있어서도 보통 지방 교부세는 우리가 내국세의 19.24%를 그냥 일방적으로 저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지방 교부세 중에 약 97%가 보통 교부세인데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 자체 노력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 페널티 등 이런 것들이 보통 교부세에 반영이 돼서 보니까 지자체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한 데는 다음 연도에 어떤 데는 20% 또는 40%까지도 증액시킨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금년에 열심히 해서 내년에 아마 보통 교부세가 480억이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다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건 아니지만 재정관리과에서 자체 노력의 세입 확충 분야에 할 수 있는 해야 될 그런 몫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21년 지방재정공시를 보니까 지금 우리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세입 확충 분야로 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 세위수입 확충, 세위수입 체납액 축소 이런 것 등이 이건 우리 재정관리과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죠. 예. 예. 보니까 20년도 세입에서는 약 264억에 죄송합니다. 1000만, 10억 죄송합니다. 26억 4천만 원의 페널티가 있었어요. 20년도에 26억 이 페널티. 근데 21년도에는 4,4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재정관리과에서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거의 30억 정도의 보통 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료가 이렇게 지방재정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저희 부서는 일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획실부터 해서 전체로 사업부서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같이 노력한 대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겸손의 말씀이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세입 확충 부분이라 대부분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결과고 더욱더 우리 완주군 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관대 업체 최근 3년 동안 5억 원 이상 대형 공사를 발주했을 때 이거를 보통 그 입찰이라 관내 업체가 입찰을 받기도 하고 관외 업체가 받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랬을 때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 중에 가능한 한 우리 완주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여러 의원님들이 수년 동안 이렇게 요청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봤더니 19년도에는 하도급 금액 전체의 32%를 관내 업체가 받았고 32% 금액으로는 약 37억 그리고 20년도에는 49% 금액으로 보면 약 41억 그 다음에 21년도는 뭐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72% 금액으로는 47억 이렇게 해서 관내 업체가 공사를 해서 관내 업체에 많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재정관리과에서에 속해 있는 그런 행정복지센터 이쪽은 금년에는 나와 있는 게 없고 전년도까지는 비율이 좀 많이 낮더라고요. 더 좀 노력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 과 소관 부서지만 저도 맡아보니까 예, 사실 그 좀 어려움이 있죠. 예, 주간 그 사업체하고 하도급 부분을 사실 좀 얘기하기가 좀 난해해서 저희들이 이제 입찰 볼 때부터 그런 부분을 공부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우리 관내 업체가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죠. 예, 공유재산 관리 대장. 제가 자료 요구했더니 아마 요구하기를 20년 말 기준으로 요구했는데 자 거기에 나오는 금액이 2조 6천 얼마던데 그냥 그 금액하고 우리가 지방재정공시에 결산편에 나오는 금액하고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게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갖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이렇게 뭐 같은 기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 이거는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 어느 시점인가는 맞춰놔야 이 이후로 그런 차후가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거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로 한번 보고를 받아서 예. 어디부터 어떻게 틀을 잡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건의사항인데 예. 결산서에 결산 개요를 보면 뭐 알기 쉬운 결산서에서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그림 형태로 완주군 살림살 이해하기 쉽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좀 아쉬운 것은 최근 5년 동안에 최근 5년간 세입이나 또 그 재원별 그 세목별로 그 연도별 현황과 연도별 증감률을 좀 하고 세출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관심 갖는 잉여금 부분, 잉여금 즉 명시사후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이런 것들을 최근 5년치를 자료와 함께 증감률도 좀 이렇게 써놔서 항상 볼 때마다 이런 부분에 좀 경각심도 갖고 더 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를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매년 결산이나 행감 때 지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을 좀 비교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검토해서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산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서에는 예산 개요가 없어요. 22년 예산서 지금 받았는데 그래서 예산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5년 동안에 세목별로 세입이 아주 중요하니까 지방세, 세입 수입, 지방교부세 등 최근 5년 현황과 연도별 증감률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은 재원이라도 군비보다는 도비를 확보해서 쓰는 것이 우리 완주군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부서별 가능하다면 국도비 확보 현황이나 국도비 재원 비율을 가능하면 부서별 또는 국별로 이렇게 해서 증감률까지 이렇게 자료를 예산 계획에 넣어주면 우리 의원님들도 보고 볼 때마다 이렇게 변화가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 생각은 부분은 어떠세요? 이제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가능한지를 한번 저희들이 예, 예. 하여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서로 물론 이제 이렇게 더 열심히 하자는 동료 차원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공유해서 노력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 감사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윤 과장님, 예.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호식원입니다. 항상 예수님 말씀드리고요. 뭐 처음 맡으셨다고 하는데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뭐 평상시에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 우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가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 높게 평가하면서 오늘 재정관리과니까 예산 관련해서 한 꼭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에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세분해서 답변을 좀 요하고요. 지금 우리 세입 수입이 자주재원에 큰 역할을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세입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 자주재원하고 재정 자립도 부분이 상당히 프로테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예. 뭐 우리 완주구만 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높게 좀 이끌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좀 하셨고요. 지금 그 중에서 세입에서 이제 경상적 세입하고 임시적 세입을 분리해 보면 경상적 세입은 어쨌든 간에 사용료, 수수료, 재산 수입 등등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재원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임시적 세입은 예측할 수 없는 재원이긴 한데 요 부분에서 우리가 자주 부분 재정 자립도 이런 부분을 좀 높이려고 하면 우리가 공유재단 부분을 상당히 많이 무상임대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한 꼭지로 요 부분은 어떤 게 맞나 틀린다 할 수 없지만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유는 있지만 공유재단의 무상임대 부분은 일정 부분 제고할 시점이 왔다. 갈수록 재원은 줄 수밖에 없고 세입 부분도 많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지출을 줄 수밖에 없냐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땐 상당한 많은 공유재단 무상 임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유 있는 부분은 이유 있게 하게 해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공유재단 부분도 이제는 한번 검토해볼 시점이라 본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입 수입 부분은 경상적 세입 수입하고 이제 임시적 세입 수입 중에 임시적 세입 수입 부분이 변동성이 가장 많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인데요. 또 이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있겠지만 이제 공유재산 매각 부분은 저도 이제 면장을 했지만 저는 또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주민들이나 어떤 공유도 좀 필요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행정센터를 지었지만 다른 시설을 매각을 해야 하는데 그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또 쓰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무 이제 그를 담당하는 그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매각에 대한 부분 한번 검토해서 정말 매각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관리과 과장님 재정관리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제 협의발전과들하고 이렇게 잘 협의해서 예. 실질적으로 재정 구조를 좀 다변할 필요도 있고 수익 구조를 다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원의 생각인데 이렇게 재정관리 혼자 다 짐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원칙이 세워져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항상 애쓰시다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년 연속 전라북도 지방세 우수 징수 실적 군으로 선정이 됐고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10년 연속 선정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자료는 제가 몇 개 요구를 하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뭐 군유지나 이런 데를 그 임대도 하잖아요. 예. 임대를 할 때 임대가 뭐 1년이 있고 2년이 있고 3년이 있고 뭐 한 몇 년이 있고 최고가 그러죠? 5년. 최고가 5년이에요. 예. 예. 네, 이제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물론 동료 의원님들이 공유재산이 뭐 있는 건 또 매각도 하고 다 그렇게 해야만이 세수도 올리지, 뭐 세수입도 올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군유지 같은 것을 임대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5년 임대는 좀 반대를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텀이 길다 보면은 그 임대에서 쓰는 분들도 그렇고 지역에 어떤 현안 사업이 있을 때 또 걸림돌이 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리고 적어도 5년 정도의 그 임대를 할 때는 꼭 우리 읍면장님들이나 우리 담당 그 면사무소 읍면장의 주무관님들하고 좀 협의도 필요해요. 저희 어떤 지역에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어떻게 뭘 추진하려고 했는데 벌써 5년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군유지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특히 이제 뭐 1년, 2년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지만 5년이 최고니까 5년짜리는 할 때는 뭐 다른 것도 물론 현안에 따라서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의 읍면장님들하고 꼭 그 주무관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땅이 지금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냐, 그렇지 않으면은 읍면에 개발해서 뭐 어떤 사항이 있냐라는 걸 꼭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검토 대상에도 네.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네, 그런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당 읍면장하고도 공유해서 네. 그 부분들이 뭐 대분할까 어떤 그런 행위를 하더 주는 건지 네. 그 부분을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읍면장님들하고 또 읍면 주무관님들하고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그 개발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임대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이야 우리 재정관리과 우리 직원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찬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예,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 세입 징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앞에서 이렇게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항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우수한 실적을 거두시고 있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고맙습니다. 좀 청사 관리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완주 군청 지금 주차장 부지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죠? 지금 테니스장으로 가는 그 주차장 부지 예. 지금 우리 완주 군청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어떤가요 지금 주차장 문제? 저희들은 그 정도면 주차가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되는데도 사실 주차가 상당히 지금도 좀 문제되고 또 근다고서 이제 저희들이 건물 문제도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건물 문제도 저희 관련 법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에서는 도저히 더 증축하기가 좀 현재 어려운 문제도 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본청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공간이 없다 보니까 문화관광과도 밖으로 나가 있고 뭐 상하수 사업수도 아예 밖에 있고 여러 가지로 또 민원인 분들이 우리 본청 와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차 문제도 저도 이렇게 이 뒤쪽으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차가 저녁에랑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 꺾는 부분도 굉장히 위험하고 주차가 코너 되다 보니까 한 차 지나가기도 빠듯하게 되어 있을 때도 있어요. 혹시 주차 관리는 어디서 해요? 그 주차 관리도 저희들이 청사 관리의 일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인이나 외부에서 방문했을 때 처음은 주차장이 최고 초입에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주차 관리가 좀 잘못되어져서 좀 복잡을 야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본청에 우리
사무실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직 그 부분까지는 큰 틀에서는 지금 아직 계획은 좀 현재 없습니다. 이제 조만간 15만 자족도시를 통해서 삼봉도 이제 되고, 그리고 삼봉도 이제 분양되고, 여기 앞에 운국지구도 분양되고 하면은 금방 이제 인구가 증가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청사 이렇게 증축 문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5만에서 10만 사이에 지금 묶여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7만 5천 정도 그 10만에서 7만 5천 사이에 그 부분이 좀 그 법이 개정이 돼야만 저희들이 좀 이제 증축을 한다든가 전체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중앙부처하고 또 국회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개정해서 저희들이 10만이 넘으면 별 문제가 없이 또 그런 증축이랄까 어떤 면적 제한에 그 저촉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저희들이 5만에서 10만 사이에 7만 5천에서 10만 사이를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하고 있고. 그럼 저희가 지금 인구가 몇 명이죠? 지금 9만 2천 정도 지금 9만 한 갖고 있어요. 2천에서 3천 명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분양돼서 이제 완공 지어지면은 금방 10만 넘는 거는 사실 15만까지는 저도 장담 못 하겠지만 10만 넘는 거는 금방이라고 저도 생각되어집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법에 10만에서 15만 명에 대해 맞는 이제 군청을 증축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하고 여기 주차장 문제 좀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우리 완주군청 그 미래를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콤 문제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세콤은 우리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세콤은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본청은 하고 있고 그리고 각자 보건소대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그리고 실과가 그 민간에다 주고 있는 건물은 또 실과대로 세콤을 따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재산 관리를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본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총괄 부서인데 지금 이제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서들은 사업소가 총괄 또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세콤이랄까 그런 관리 또 계약하고 그런 부분이 좀 지금 재산관리 부서이면서 또 계약 부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 세콤 그쪽 관계자한테 물어봐도 한 부서에서 이렇게 전 일과의 계약을 했을 때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통합 관리도 더 유지도 더 AS도 또 마찬가지고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 실태 한번 제가 파악해보고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운주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잘 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용진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짓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운주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이 앞 주차장, 뒤 주차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다닐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좀 사실 줄 때부터 어떤 그 부분은 좀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해서 앞으로 들어와서 사실 거기 통로만 터져도 예.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좀 설계가 좀 잘못 나오지 않았나. 거기가 보니까 지금 그 마트하고 본 건물하고 그 사이가 그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걸 동선을 하게 되면 좀 더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더 해서 그러니까 양쪽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 이제 그 서로가 교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해봐 주시고요. 분명히 청사를 지을 때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지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가지씩 주민들이 다 지어진 후에 문제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용진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화산도 그렇고 또 앞으로 비봉 동산까지도 이렇게
차차 지어지는 데 있어서 지금 특히 용진 지금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주민들이랑 논의 정말 좀 잘 하셔서 나중에 다 지어진 후에 또 새롭게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좀 실무 측에서도 파악을 했는데요. BF 인증, 저희 설계 단계에서 BF 인증 검토 받으면서 그 부분을 앞주차장, 뒷주차장을 같이 교영하기가 훨씬 어렵다 해서 BF 인증에 그게 지금 걸림돌이 좀 든 것 같습니다. 거기 외부 계단 만들었죠, 은주 행정복지센터. 예. 외부 계단 만든 이유는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헬스장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헬스장은 늦게까지 이용하시기 때문에 정문은 이제 문을 잠가놓고 외부 계단을 통해서 헬스장만 이용하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2층 프로그램실 이용하는데 네. 프로그램실이에요? 예. 거기 이제 프로그램실도 같이 있고 헬스장도 있습니다. 헬스장이 3층에 있잖아요. 예, 3층에 있고. 예, 그래서 근데 2층으로 들어갔을 때 프로그램실 하면은 1층이나 3층 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외부 계단이 사실 필요한가 해요. 그냥 정문으로 들어가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뒤로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소양면 같은 경우도 일부러 직접 바로 다이렉트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 나오든지 그러면 이제 그 별도 민간인한테 그 부분을 좀 권한을 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사실 고산 같은 경우도 3층에 헬스장이 있다 보니까 헬스장에 늦게까지 이용하는 분들 때문에 직원분들이 헬스장 다 나가고 예. 이제 문 잠그고 나가는 것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 굉장히 좀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헬스장을 이제 외부로 이제 뺐는데 이제 다른 주민 프로그램실은 늦게까지 이용하지 않아요. 늦게까지 이용하는 데는 헬스장밖에 없고, 근데 계단은 3층까지 연결이 안 돼 있고 2층까지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외부 계단을 왜 2층까지만 연결했을까라는 의문이 근데 이제 거기 들어요. 보면 용진 그 행정센터도 2층 같으면 요가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전체 활용하는데 활용하다 보면 공무원이 나가게 되면 그걸 못 쓸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운주 같은 경우는 2층에 예. 면장실, 예. 주민자치회실, 그리고 그 군인분들 뭐죠? 민방위실, 예비군 중대. 예비군 중대, 예. 뭐 그런 실만 있지 프로그램실이 따로 이렇게 있지는 지금 이제 않는데. 대회실하고 쓰는 부분도 예. 되도록이면 좀 요가도 하고 다용도로 좀 쓸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런 좀 요구도 좀 현재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나중에 좀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잘 시공 설계에 있어서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린 예,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또 계약 부서잖아요. 우리 재정관리과가 예. 이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당부드리는 말씀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실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숙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자산 매각해서 자주재원으로 확충해서 쓰면 좋겠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좀 하신 게 있는지. 저희가 좀 아까 54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했는데 건물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쓰지 않는 건물들이 좀 있거든요. 그 오래된 보건소라든가 그리고 뭐 또 그 외의 용도로도.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좀 돌려줬으면 어떻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정리에 예전에 그 양화보건소인가가 그 양화보건소 그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주민들이 거기를 이제 예전에는
먹거리 정책과에서 먹거리 정책과죠. 기농기촌. 농수산과.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거기 와서 이제 잠깐 살고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너무 동네 옆집하고 너무 밀접하니까, 그리고 너무 시끄럽게 해서 이제 그분들을 동네에서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간이 비어 있는데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동네 주민들한테 좀 돌려줬으면 어떻겠나,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일단은 현지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파악하고 실제 이 부분이 공유가 그렇게 가능한지 그럼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파악하셔서 예. 동네 주민들께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파악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봉동 생강골 목욕탕, 예. 거기가 지금 입찰로 해서 지금 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사용 허가 해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않다, 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 군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그 시설 보수 같은 거를 참 잘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쪽에서 오면 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 있어서 좀 신속하게 저희들이 좀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좀 바로 처리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위생 부분은 저희가 먹거리 정책과하고 위생팀하고 해서 점검도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없는 예산도 좀 만들어서 그 주민들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끔 해서 그 좋은 모습으로 좀 거기서 그 봉동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미진한 부분은 꼭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재정관리과는 지방세 관리, 공공계약, 청사 건립 등 재정과 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애쓰시지만 앞으로도 완주군의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부족한 제가 7월 5일자 재정관리과장으로 발령받자마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에 쌓였을 때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시간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우리 윤호환 팀장 직원들 한 팀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의 복리 증진, 또 세수 확충, 또 재산 관리, 더 나아가서 계약 집행까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펼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더욱더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